2021년 7월 베이징에서는 중국 공산당 창단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때 시진핑 주석이 한 연설의 요지는 대동단결,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견지,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국가 주권과 영토 수호, 국방 및 군대 현대화, 그리고 미래는 청년의 것이었습니다. 이날 시진핑 주석은 창당 100년 분투 목표 중 하나인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의 완성을 선언했는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조국 통일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 9.2 공식 정신을 견지하고 평화 통일을 추진하며 타이완 독립을 위한 어떤 시도도 분쇄하겠다고 엄중하게 선언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세계에서 오직 통일된 하나의 중국만 인정한다는 개념입니다. 실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타이완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국 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것은 타이완 동포를 포함한 모든 중국 인민이 마땅히 져야 할 신성한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분열 국가법 2조에 따라 전 세계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으며 중국 대륙과 타이완은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타이완은 홍콩, 마카오와 같은 특별자치구역 정도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타이완의 국민당 정부 시절 체결한 9.2 공식은 형식상 민간기구인 해협교류기금회를 홍콩에 보내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와 비공식 합의를 한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의 양안관계 원칙입니다. 요는 타이완 기업과 국민들이 중국 대륙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타이완 정부의 목적과 타이완을 경제적으로 종속시켜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한 중국 정부의 목적이 만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했지만, 그 표현은 각자의 편의에 따른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중국은 대만의 분리 독립에 선을 그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당은 대만도 중국을 대표한다는 명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동의하였으나, 2016년 집권한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이 하나의 중국을 거부하고 대만 독립을 지향하자 중국은 각종 경제적 제재와 대만 해협 안보 위기 고조를 통해 9.2 공식 수용을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 1월 13일 치러진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주석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친미 서양을 띠고 대만과 중국이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독립 노선의 민진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는 더욱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완 사람들은 중국이 홍콩에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자는 북한과의 경쟁에서 사실상 승리한 한국인들이 이 심정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북한과 중국은 모두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의 한국 공격과 중국의 타이완 공격은 각기 다른 맥락과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인들에게 북한의 위협은 이미 익숙한 문제로 자리 잡았지만, 타이완 사람들에게 중국의 위협은 더욱 현실적이고 긴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국의 타이완 공격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은 현실을 간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회의에서는 예상대로 시진핑 주석이 연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막식에 등장한 새 지도부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기존 지도부인 리잔수와 마지막 상하이 방인 한정은 연령상 은퇴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존 공청당파의 리커창과 왕양이 의회의 은퇴를 함으로써 시진핑, 리창,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리치루 모두 시진핑 파벌인 시자준과 시진핑에 충성하는 인물들로 100% 구성되었습니다. 미국 세인트 토머스 대학 국제학 교수인 예아오 위아는 시진핑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공격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내부 갈등을 외부로 눈을 돌리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다수의 반체제 인사를 제거하기 위해 전쟁과 계엄령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이제 중앙상무위원회와 정치국은 시진핑의 측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졌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중국도 감히 타이완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으며 침공을 한 이후의 저조한 성과와 침공을 당한 사람들이 용기로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정신이 들었을 것이라며 시진핑 주석이 타이완을 장악하겠다는 신념이 확고하지만 무력을 최소화해 이를 달성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이동규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푸틴 대통령의 범슬라브주의가 일정 부분 러시아의 침공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민족 통합을 위한 중국의 침공을 자극할 수 있으며, 둘째, 미국과 유럽 국가의 경제제재 위협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침공을 감행했을 뿐 아니라 강력한 경제제재 하에서도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타이완, 기타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예방하는 데 한계적일 수 있고, 셋째, 양국 간의 군사력 차이가 한 국가의 일방적인 군사 침공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넷째,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과 같이 타이완의 유사 사태가 발생해도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지구상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을 적으로 두고 전쟁하면서 자신있게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군사력이 미국보다 훨씬 모자란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국이 패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국이나 미국 같은 초강대국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지는 몰라도 패배한다고 해서 점령당할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자는 중국의 전쟁 방식은 대국의 위험이 가득 찬 전쟁 방식이 아니라 약자로서의 자신을 잘 인식하고 이를 최대한 고려하여 소국의 전쟁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자가 말했듯이 상대의 예상을 뒤엎고 가능한 상대를 기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진핑식의 전쟁 방식이 될 것입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려면 먼저 미군이 타이완에 개입하기 어렵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 도발을 일으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붙잡아두고 러시아 함대가 일본의 동쪽에 나타나 주위를 분산시키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중국은 타이완을 향한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으로 2027년과 2049년을 꼽고 있습니다.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자 시진핑의 4연임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며 2049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념일들은 중국의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시진핑은 이를 이용해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2027년은 시진핑 주석이 4연임을 준비하는 시기로 그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반면 타이완은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타이완과의 외교 관계를 끊었고 중국의 압박 속에서 어떤 국가도 타이완을 군사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과 서방 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타이완을 지원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그 또한 언제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타이완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더라도 실제로 군사적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이완과 함께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은 미국뿐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개입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을 적극적으로 방어할지 혹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할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개입하는 한 중국은 타이완을 쉽게 점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SIS의 워게임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승리하지 못하는 시나리오가 대부분이었고 결국 중국이 승리하는 유일한 경우는 타이완을 돕는 국가가 아무도 없을 때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타이완과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선택뿐만 아니라 외교적, 경제적 전략을 모두 포함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찍먹책이라는 채널은 책의 핵심만 읽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읽고 싶었던 책이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지식습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